안녕하세요.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봅시다. 출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전주 KBC에서 방영되었던 백제의 타임캡슐. 중국에도 전주가 있다. 방송되었습니다. 묘족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며 생활 풍습도 어딘가에 닮았다고 합니다. 묘족 얼굴 생김새는 한국인과 똑같죠. 그들은 우리와 조상이 같은가 봐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대륙삼국으로 말입니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전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주라는 지역명도 같고 한자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흥겹게 춤을 추는 전통춤이 있는데 강강수월래입니다. 우리네랑 춤 동작이 비슷합니다. 세 번째로는 디딤방아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양발로 하는 디딤방아를 사용하는데 전주에서만은 외발 디딤방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김치가 있습니다. 채소를 발효시켜서 먹는 문화가 전주에는 있습니다. 물론 고춧가루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금산사 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모악산 금산사라고 큰 절이 있습니다. 중국 전주에는 금산사라는 절터만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절터를 보면 큰 절이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완산입니다. 완산은 세강이 만나는 곳,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에서 완산이라고 합니다. 중국 완산이나 한국 완산이나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기린봉입니다. 한국에서의 기린봉은 작은 산으로서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공원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의 기린봉도 마찬가지로 공원이고요. 오래된 탑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롭게 지은 탑이 있네요. 여덟 번째는 태평이라는 지명입니다. 그냥 동네 이름입니다. 한국에서는 전주시 태평동입니다. 8개 정도나 비슷하거나 같다. 이건 어찌 설명해야 됩니까? 각자 받아들이는 느낌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륙사관에서 바라보면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조선시대에 쓰여진 고려사에 보시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전주목은 본래 백제의 완산 비사벌이라고도 하고 비자화라고도 한다. 위덕왕 원년 554년에 완산주가 되었다. 위덕왕 11년 564년 주를 폐지하였다. 의자왕 19년 659년 신라가 당 장수 소정방과 함께 백제를 멸망시키고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였다. 진흥왕 16년 555년에 지금 이름으로 고치고 진흥왕 26년 565년에 주를 폐지하였다. 신문왕 4년 684년에 다시 완산주를 두고 경덕왕 15년 756년에는 다시 전주라고 불렀다. 나머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완산주는 백제 의자왕 이전까지는 쭉 백제 거라고 합니다. 의자왕 660년 이후부터는 신라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진흥왕 이름이 들어갑니다. 헷갈리게 그냥 써놨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보시면 위덕왕 554년에 완산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고려시대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를 보시겠습니다. 신라본기 제사 진흥왕 555년 1월 비사벌에 완산주를 설치하다. 설치라고 말할 때는 땅을 공격해서 빼앗고 새로운 지명으로 하거나 기존에 있던 지명을 그대로 쓰지만 행정구역을 바꿔버리죠. 또한 다른 행정구역을 분할하거나 조금씩 떼어내서 설치한다고 합니다. 신라본기에서는 설치하다 라고 정확히 써있잖아요. 여기서 보자면 백제 위덕왕이 554년에 전주의 지역을 완산주로 승격하거나 바꾸거나 합니다. 1년 후 555년 신라 진흥왕이 비사벌에 완산주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지도를 한번 봐주세요. 659년에 백제 의자왕을 신라가 멸망시키고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였다. 660년 전까지는 백제 완산주였습니다. 저기에 완산주가 같이 있어야 되죠. 각 내용의 각주에 보면 백제 완산주는 전라북도 전주, 김제, 익산, 군산, 진안 지역입니다. 행정구역인 주는 엄청 큰 지역입니다. 신라 완산주는 경상남도 창녕이라고 합니다. 행정구역 주인데 왜 창녕 하나일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백제 완산주는 5개의 군이 있는데 말이죠. 각주를 보면 신라의 완산주는 표현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합니다. 완산주를 비사벌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각주에는 양주, 화왕군조의 비자화에 비자벌, 하만 성산산성에서 목간의 비사벌이라는 문구가 나왔나봐요. 그런데요, 한자가 달라요. 일본서기까지 끌어들입니다. 일본서기, 권구 신공황 후 49년 3월조에 비자발로 전한다. 비자 받아서 발로 뛰어서 전하는 건가요? 경덕왕 16년 757년에 비자화군을 화왕군으로 고쳤다. 이건 뭐 글자가 비슷하면 다 갖다 붙이는 형국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역사일까요? 정확해야죠. 한반도에는 백제가 전라도와 충청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말을 맞추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신라가 완산주를 설치하면 백제는 양분되거든요. 백제의 완산주는 진흥왕 555년에 신라한테 빼앗긴 땅입니다. 대륙사관 관점에서 한번 봐주세요. 고구려 신라 백제 서로 싸우면서 국토를 넓히고 좁히고 하는 과정에서 변화는 늘 있어 왔습니다. 백제의 3개의 주가 있습니다. 웅천주, 완산주, 무진주 이렇게 3개의 주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라의 3개의 주입니다. 양주, 상주, 강주입니다. 고구려도 보겠습니다. 고구려의 3개의 주는 한주, 삭주, 명주 이렇게입니다. 여기에서 백제의 3개의 주 중에서 완산주를 신라의 양주가 공격해서 취했다고 해보면 하나도 이상한 게 없습니다. 이 시절에는 신라가 강성기였습니다. 관산성에서 백제를 물리치다 554년 권제사 신라본기 제사 진흥왕 15년 7월 관산성에서 백제를 물리치다
백제왕 명롱이 가야와 함께 와서 관산성을 공격하였다. 군주 각간 우덕과 이찬 탐지 등이 맞서 싸웠으나 패하였다. 신주군주 김무력이 주병을 이끌고 나아가 서로 맞붙어 싸웠는데 비장인 3년산군의 고관 도도가 갑자기 공격하여 백제왕을 죽였다. 이에 여러 군대들이 승세를 타고 크게 이겨 좌평 4명과 사졸 2만 9,600명의 목을 베었고 한 필의 말도 돌아간 것이 없었다. 여기서 명롱이라는 이름은 백제 성왕입니다. 권 제41 열전 제1 상 김유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유신의 할아버지 무력은 신주도 행군 총관이 되어 일찍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아가 백제왕과 그 장수 4명을 사로잡고 1만여 명을 목베었다. 여기 내용에 보면 554년에 백제와 가야가 힘을 합쳐 신라를 공격하다가 백제의 왕이 죽었습니다. 전사자가 3만 명입니다. 그럼 보통 6만에서 10만 명 정도의 병력이 쳐들어왔다는 말이 됩니다. 그 정도 인원의 병력이면 우리 한반도 땅만큼의 인원에서 징병해야 되는 군대입니다. 적은 인원이 아니죠. 신라의 대승입니다. 이것만 봐도 상당한 땅을 빼앗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삼국사기는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김부식과 11명의 학자들이 완산주를 오인해서 잘못 기재했을 거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김부식이라는 사람은 엄청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대 엄청난 업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래 사셨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뒷방 늙은이로 그냥 글만 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삼국사기, 즉 삼국사 세권 백제본기, 신라본기, 고구려본기, 세 개의 제국을 담은 어마어마한 역사책입니다. 강대한 세제국을 한 곳에 담은 역사책은 이 세상에 김부식의 삼국사기뿐입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중국의 광서 장족 자치구에 남영시 백제진이 있습니다. 학교도 백제초등학교, 백제중학교가 보입니다. 병원도 백제국립병원이네요. 경찰서도 있어요. 백제경찰서입니다. 관공서들의 이름이 백제라고 있네요. 너무 신기해요. 여기 이 땅에는 백제인들이 살았었나 봐요. 탐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고려사에 보시면 탐나에서 화산이 폭발하다 라는 기사가 2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고려사 권오 15지 권제국 오행삼토 화산 폭발과 산사태 탐나에서 화산이 폭발하다. 목종 5년 1002년 6월 탐나산에서 구멍 4개가 열리면서 붉은 물이 솟아나오더니 5일이 지나서야 그쳤는데 그 물은 모두 와석이 되었다. 고려사 권오 15지 권제국 오행삼토 화산 폭발과 산사태 탐나에서 화산이 폭발하자 전공지를 보내 살펴보다. 목종 10년 1007년 탐나에서 상서로운 산이 바다 가운데에서 솟아나왔으므로 태학박사 전공지를 보내어 가서 살펴보게 하였다. 탐나 사람들이 말하기를 산이 처음 나올 때 하늘은 구름과 안개로 깜깜해지고 땅은 천둥이 치는 것 같은 진동이 있었습니다. 7일 밤낮으로 계속되더니 비로소 하늘이 개자 산의 높이는 100여 장이나 되고 주변 둘레는 40여 리 정도가 되었으나 초목은 없고 산 위에는 연기가 덮고 이고 바라보면 마치 성류황 같아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다. 전공지는 직접 산 아래 가서 그 모습을 그려 왕에게 바쳤다. 여기에서 말하는 화산 폭발은 1002년과 1007년에 각기 다른 곳에서 화산 활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02년에는 산에서 용암이 분출하고 1007년에는 바다에서 용암이 분출해서 둘레가 40여리 면 20km입니다. 높이는 100여 장이니 300m에서 400m 정도 되는 하나의 섬이 된 듯합니다. 규슈지방은 화산이 자주 분출하는 지역입니다. 귤도 잘 자라고요. 사슴도 있어요. 노루도 있어요. 중국 정사서에 나오는 수서에는 단모라국은 노루와 사슴이 특산품이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우리의 역사를 찾아서 달려봅시다.